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26일 일요일 오후 8시 40분 정도인데, 제가 오늘 그 가족 행사가 좀 있어서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종목의 단기 관심 종목, 저점 추세 전환 가능성 종목.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KEC, 그리고 몇 번 언급해드렸던 모비스, 디니틱스, 세노텍, 엠브레인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왔거든요. 네 종목은 감사보고서가 이미 의견 적정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이 아니라 6월 결산으로 감사보고서가 9월에 제출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매매하는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 나온 종목들 재무랑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5가지 종목 일단 가져왔거든요.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셀피글로벌, TLI, SD생명공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및 주목해볼 이슈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수는 차트 보지 않고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 금요일에 전약 수강의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 뭐 도이치뱅크겠죠? 네, 도이치뱅크가 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일단 또 금융권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이치뱅크가. 그래서 이 의견이 다시 이제 은행권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 20이죠. 22 그리고 독일 정부겠죠. 독일 정부가 이제 도이체뱅크 괜찮다. 필요시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던 거거든요. 이제 초반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랑 독일 정부가 이제 괜찮다. 다르다. 필요시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크게 불안 요소로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언제든 다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권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코인이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코인 시장이 지금 딱히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아마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보합 또는 상승 출발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KEC부터 보도록 할게요. KEC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죠. 그래서 좀 보도록 하면 KEC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따로 달아드렸는데 KEC 같은 경우에 전기차 부품 테마입니다. 그래서 KEC 같은 경우에 트랜지스터, 고전압, 콘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터치스크린 LCD 과전압 보호 과전류, 뭐 보호 역할 담당하는 반도체 부품을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테슬라 쪽 전기차 부품 테마고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크게 보니까 월봉상 하락 1번, 횡보 2번, 흔들어주는 3번 이렇게 4번이 나오려는 밥그릇 차트가 지금 유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월봉상 3번 자리에서 거래량 좀 터져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밥그릇 차트로 움직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는 일단 조심스러운 예측이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차트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엘리어트 1파, 2파가 나왔는데 3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3파가 나오면 3파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KEC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차트상 흐름이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었죠. 고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하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추세 위에서.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 이날 2월 9일 날 장대 양봉을 띄우고 나서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 시초가까지도 내려오지 않았고 몸통 중간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 3월 14일 날 코스닥 4%, 코스피도 2% 이렇게 밀렸을 때 같이 동반해서 밀렸는데 그 이후에 지수 오르니까 바로 다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고 지금 224일선이랑 448일선을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 추세 그러면 이 공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2,550원 정도 되는데 차트 크게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 결국에 깨지 않았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 깨지 않았고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지금 2,690원인데 2,560원이면 한 130원 정도 차이 나죠. 손절 라인 한 5% 정도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하시거나 지금 구간에서 1차, 추세 하단 2차 이 정도 잡으시고 111선 이탈하면 이 초록색 선 111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괜찮다는 거. 추세 올려주고 조정 나오고 내려왔지만 다시 추세 지켜주고 올라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구간에서 지금 몸통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구간 이 정도 구간 되죠.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이 정도만 수익을 챙기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크게 열어둔다면 이 공간까지도 열어둬야 하겠지만 지금 일단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이게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시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가속기 제어 기술 원전 쪽 테마입니다. 원전 쪽 테마인데 최근에 AI 기술 제어 상용화 소식에 뭐 인공 태양 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때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비스나 상신전자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코로나를 낙폭과대를 제외하면 가장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었죠. 코로나를 제외한 가장 바닥인 구간.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지금부터 이 1,500원대까지 모으신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점에서 매집봉 굉장히 많죠. 바닥권에서 매집봉 굉장히 많습니다. 매집봉이 이때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었고 내려오면서도 또 매집봉을 띄워주고 갭상승 장대음봉 갭상승 이러면서 매집봉이 저점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차트 좀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 구간 1,500원에서 2,700~800원대 지금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정도 매집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깨지 않았죠. 이 추세를 종가 기준으로 지금 깨지 않았습니다. 저점 올려주고 이탈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하락이 급락이 나는데 지수 올라가니까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또 소폭 내려왔지만 112선 지지 나오고 금요일 날 5%대 상승 나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는 거 기다리시겠다. 그러면 이 추세하단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 라인인 1,500원대까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 어중간하게 물타기 하기보다는 이 구간까지 기다릴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올라가는 추세나 이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기 여전히 괜찮고 그러면 앞에 매집봉 하나 띄었으니까 올라가면 또 이렇게 여기서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가서 지지 받으면 안착하고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차트도 다 만들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 없고 바닥 박스권을 크게 보면 당연히 바닥은 이 정도 구간이 될 테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죠. 1,500원에서 3,500원 저는 이 박스권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매집하면서 매집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매집 거래량 많이 보이고 중요한 건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고점에 이제 개미들 태우고 누르고 기간 조정 주면서 매집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집에 대한
폭발이 터진다. 그러면 뭐 5,000원, 6,000원 그냥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냐 이 차이지. 왜냐면 감사보고서도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구간은 좀 매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보면 지니틱스.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메모리형 전자 직접 회로 제조. 최근에 삼성페이랑 네이버페이가 동맹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삼성페이 SE는 근접 무선통신 결제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지니틱스. 근데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700원대 초반에 보유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상한가 매집봉이 뜨고 언제 들어갔냐? 이때 한번 들어갔고요. 1차로. 그리고 저번 주 화요일 날 지수 밀리고 많이 내려왔을 때 이때 또 추가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니까 1,700원 중반대 정도로 이 정도 평단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 5% 정도 수익권이고 어 차트를 보시면 이때 상장하고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코로나 때 강하게 밀어내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털고 나간 모습이 아니라 공격형 매집이라고 보고 있고 단테님도 이때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여러분 중간에 끊었는데 다시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초반에 들어 올리고 코로나 때 훅 눌러주고 다시 횡보하다가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모습인데 이게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이 고점 때 이 매물을 약간 소화한 듯한 매집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추세 하락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렇게 하락 박스권이 계속된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나왔냐? 보시면 코로나 때 하락한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죠. 코로나를 제외한 바닥 구간까지 빠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까지 밀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기준봉이 되는 상한가 장대 양봉이 들어왔는데 이때 거래대금도 괜찮게 들어왔고 한 700억 정도 거래량도 적지 않게 들어왔죠. 거의 근 1년 정도의 가장 큰 거래량으로 보이고 제가 이 종목은 왜 가져왔냐면 이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에 시가를 이탈했으면 제가 안 가져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에 이 기준봉을 이탈했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기준봉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기준봉의 시가 근처에서. 그래서 저번 주 마찬가지로 월, 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월요일에도 2% 밀렸었고 화요일에도 4, 5% 밀렸었고 이렇게 두 번 내리 꽂았는데 지수 올라주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반등해서 올라와 주죠. 바로 반등해서 올라와 줬고 지금 111선을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1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112일선을 손절 라인 잡거나 이 기준봉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비슷한 위치인 것 같죠.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1,800원 언저리 1,800원 언저리에서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장기 동평선까지 찌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저점 올려주는 추세 깨지 않았죠. 찍고 올려주고 찍고 들어올리고 찍었지만 깨고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차트 모양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윈텍 상승 전의 차트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윈텍 1,700원에서 지금 8,700원이 됐는데 이때 올라갈 때 모습을 보면 11월 한 7, 8일 요때쯤 볼게요. 이 차트가 보시면 윈텍이랑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 올려주고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하락 이후에 매집봉 터뜨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박스권 만들어주다가 하락해버리는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세 유입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고 이렇게 조정 주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박스권 만들어 주다가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왔죠.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장기동 평균선 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112일선 손절 라인 잡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정도 되는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세노텍 보면, 세노텍도 제가 종종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세노텍 같은 경우에 어, 어, 히토류 쪽 테마거든요. 히토류. 그래서 세노텍 보시면 기초 무기화학 물질, 히토류 등 광물 분쇄에 필요한 필수 산업재인 세라믹 비드를 생산해 생산업체에 공급한다고 하죠. 세라믹 비드, 히토류. 그러면서 최근에 세노텍이 왜 올랐냐? 세노텍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가공 소재 중국에 이어 국내 업체와 공급 논의. 그러면 세라믹 비드 양산화 성공에 특화된 비드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면서 지금 세라믹 비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조 장비와 같은 초정밀 기기에 표면이나 곡면을 다듬는 데 쓰인다고 하죠. 2차 전지 반도체 쪽이랑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이것도 현대사료, 뭐 파워넷 쪽과 비슷한 차트예요. 상장하고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하락 매집을 또 진행을 한 모습이고, 하락 매집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들어 올리면서 공격형 매집 박스권. 그러면서 지금 이 약간 단기적으로 수렴하는 듯한 추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신기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를 계속 찌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매집을 계속해서 찌르주면서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이 정도 구간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뺏어오는 것 같아요. 1,700원에서 한 2,200, 300원 정도 물량을 계속 뺏어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면서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아래로는 당연히 이 추세 이탈하면 자르면 되고, 위로는 추세 돌파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 셀로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밥그릇 1번, 2번, 흔들어주는 3번, 4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로텍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매집도 저점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어, 최소 일단 기본적으로 2,900원, 3,000원은 볼 것 같고, 좀 더 폭발한다. 5,000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면 하락하고 박스권 매집하면서 약간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일반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 추세로 보면, 이 수렴하는 추세로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 올려주면서 매집을 계속했고, 최근에도 매집봉 띄우고 보시면 목요일 날 많이 올랐어요. 13% 이렇게 올랐었는데 올라주고 장기도 평균선 라인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럼 추세 하단 지켜보시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224일선이나 112일선 정도면 손절 라인이 멀지 않기 때문에 한 3, 4%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고요. 좀 더 내려올 것 같다. 그럼 1차 담으시고 이 정도 구간에서 2차 정도 담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노텍도 지금 이 차트 모양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제가 언제 가져왔었냐? 이때 가져왔었어요.
이때 여기서 들어 올리고 눌러줬는데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쌍봉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진짜 제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빼고 다시 올려주면서 매집하고 흔들어주면서 개미들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렴 끝부분에서 튀어줄지 아니면 수렴 끝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튀어줄지. 근데 제가 본 종목들 거의 다 수렴 끝부분보다는 조금 전에서 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노텍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한 2, 3주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엠브레인 볼 건데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 어, 설명을 좀 드리면 엠브레인도 리서치 그리고 빅데이터 테마 쪽이라서 빅데이터 사업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이 이슈를 갖다 붙인 모습인데 일단 보시면 상장하고 박그레 차트처럼 강하게 눌러주죠. 눌러주고 한번 들어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 번 더 내려왔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오면서 크지 않지만 매집봉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내려오면서 보시면 이때 매집해서 이 구간 물량 소화하고 이때 매집해서 여기 구간까지 물량 소화하고 이때 또 매집해서 여기 구간까지 물량 소화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시면 상장하고 바닥 구간이 이 정도였는데 여기를 지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깨고 내려와서 조금 더 하락을 주고 바닥 쪽에서 지금 이 추세를 만들어낸 모습이죠. 저점 찍고 매집봉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이 추세 지켜주는 모습.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이 올라가는 추세선과 111선이 모이는 326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으로 지금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고 있는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구름대 라인이죠. 3200원.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으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왜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지금 보시면 바닥을 한 번 찍었죠. 그러면 한 번 더 찍으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2,700~800원 만약에 빠지면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추세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여러 개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111선 찌르고 111선 찌르고 224선 찌르고 448선 찌르죠. 2평 때리가 나오면서 눌러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엠브레인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 저항이 곧 매비지뽕이 뜬 게 지금 이 정도까지 찔렀네요. 보니까 보시면 비슷한 구간까지 지금 찌른 모습이죠. 앞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찌른 모습이죠. 그래서 엠브레인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대부분의 12월 결산 종목들이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면 24일이었죠. 네, 24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 31일까지 주주총회를 열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감사보고서는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0 또는 31일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금 의심해 보셔야겠죠.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잡혀있는데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해서 수익 중이시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좀 마이너스이신 거는 좀 손절을 하시더라도 잘라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아래 종목들 볼 거지만 감사 의견 거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주주총회 12월 결산인데 다음 주 주주총회인데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웬만하면 제출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랑 주목해볼 이슈 보기 전에 감사 의견 이번에 거절 나온 종목들 흐름 좀 볼게요. 한국테크놀로지, 재무랑 차트 같이 볼게요. 네, 한국테크놀로지 차트인데 지금 상장한 지는 꽤 오래됐죠. 2001년도에 상장했으니까 20년 정도 됐는데, 보시면 추세 전환 없이 계속 빠지죠. 추세 전환 없이 계속 빠지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요.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이전 저점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전 저점. 근데 이전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반등다운 반등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장대 양봉이나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놓고 봤을 때 기준봉의 시가는 깨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기준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더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된 모습이죠. 그럼 이 종목을 이제 재물을 보면 5개년 연속 적자죠. 5개년 연속 적자. 올해도 적자가 난 것으로 보이고,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기본적으로 걸러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셀리버리 보면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을 이렇게 반등을 여러 번 했는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반등이 없죠? 반등이 없죠? 그냥 주구장창 밀리죠. 주구장창 밀리고 신저가 갱신하고, 그러면서 이 상한가가 떴으면 이 상한가에 몸통 기준봉 이탈하지 말아야겠죠. 추세 돌릴 거면. 이탈한다? 그럼 바로 잘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상한가 뭐 기준봉이 뜨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이 기준봉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종목.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추세 상승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깨더니 기준봉 시가도 이탈하고 내리꽂는 모습. 재무 보면 셀리버리, 재무 보면 네, 딱 봐도 엄청 안 좋죠. 다 빨갛죠? 5개년 연속 적자고 적자폭을 계속 확대시키고,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안 나고,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안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 그러니까 반등다운 반등으로 저점을 올려주지 못해요. 또 다음 종목 셀피 글로벌 차트 볼게요. 이건 좀 신기한 차트 모습이죠.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 올리고 눌러줬다가 한 번 더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적어도 이 추세는 줬어야 하겠죠. 이 추세. 이렇게 여기 내려왔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한가로 밀어내죠. 하한가로 밀어내면서 추세를 깨고, 이때도 상한가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상한가가 들어왔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시가는 이탈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시가를 깨고 내려가고 올라왔지만 또 깨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갱신하죠. 저점을. 추세가 깨졌음에도 계속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서 재무 보면 적자 폭이 크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연속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흑자가 나긴 했지만 일단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래서 신저가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굳이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TLI도 보시면 코로나 때 강하게 들어 올렸죠. 이때 또 눌러줬는데 이때 강하게 또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눌러줘도 장기동평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했는데, 박스권은 그려주더라도. 근데 보시면 깨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수가 중간중간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죠. 박스권 하락, 박스권 거래정지. 그러니까 박스권 주고 올라오거나 눌러줘도 올라오거나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고, 그러니까 캔들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16%뭐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있지만 세력의 거래량이 유입됐을 만큼의 움직임이 딱히 없죠. 재무도 마찬가지로 2019년 흑자가 나긴 했지만 거의 적자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해주는데도 반등을 못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이 거의 죽었죠. 메말랐죠.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매집봉으로 볼 수 있는 캔들들은 있지만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SD생명과학, SD생명공학도 보면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장기동 평균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아요. 또 저항 뚫어주나 했더니 또 깨고 내려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으면 저점을 낮추지 말고 저점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저점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죠. 깨고 내려가더니 또 저항 맞을 때서 저항 맞고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차트를 안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 그림으로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쭉 밀리고 있죠. 이렇게 그냥 쭉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저가를 계속 깨버리죠. 지지가 나왔는데 강대 연봉으로 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재무 보면 3개년 연속 적자네요. 3개년 연속 적자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차트가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들 매매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뭐 10%, 15% 이렇게 올랐으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중요한 캔들들의 위치를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감사의견 거절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상장 폐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감사의견 거절만으로도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면서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묶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 날 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연준 부의장 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이 있다고 해요. 은행위원회. 지금 요새 은행이 이슈죠. 수요일에는 연준 부의장 또 하원 청문회 출석을 한다고 하고, 그 목요일에는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확정치. 예비치, 속보치, 확정치. 그리고 실업범 청구자 수. 그리고 뭐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회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금요일에 이제 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채도 지수 확정치, 이게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또 주목해 볼 이슈로는 어 지금 일단 주말간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죠. 기사를 좀 보면 금요일에 장 후반에 뭐 주식 취득, 계열사의 출자 얘기가 나왔는데,
장이 끝날 때 동시호가 때쯤에 이제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 LFP 배터리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LFP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외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나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외에서 딱히 움직임이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월요일날 또 LFP나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이슈를 토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종목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모아가셔도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이번 주에도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으면 매매도 해보시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공부도 해보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